안녕하세요.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. 11월 16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? 해운대 고가 아파트가 43% 폭락했다고? 이거 보니까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거래였습니다. 양정자이 뒤에 줄줄줄줄 이름 길죠. 네, 경쟁률 최고 58대 1. 평균 경쟁률이 58대 1이었죠. 근데 완판 아니라고? 어제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. 자, 평균 경쟁률 58.88대 1, 사실상 6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 계약률은 70%에 못 미쳤다. 10% 무순위 청약, 진행,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50대 1, 60대 1 중요하지 않다. 집값이 거의 6억 후반이죠. 6억 후반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. 34평. 평당 얼마인가요? 평당 2천이죠, 2천. 평당 2천이 들어간다. 대구에 한창 때 평당 2천까지 갔던 아파트들 지금 30% 정도 하락해서 1,400 정도예요. 1,400. 요게 조금 일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5억 후반에 분양을 해도 인기가 없더라고요. 인기가 없어요.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쟁률 50대 1, 60대 1 중요하지 않다. 그 값이 내가 살기에, 그 지역이 내가 살기에 맞는 곳인가? 아니면, 내 자금력이 그 정도, 어느 정도 되는가? 그걸 따져야 되지. 놈들이 장에 간다고, 똥끄름지고 장에 따라갈 겁니까? 네, 대출금리, 어제자로 나왔죠. 코픽스 금리. 제가 요 부분 정리 다시 해봤습니다. 22년 11월달. 대출 받을 때, 신용대출이 되었건 주담대가 되었건 주로 영향 미치는 거 이 코픽스 아닙니까? 기준금리 지금 3% 괜찮아. 우리나라 3.5%까지밖에 안 올린다면서 누가 압니까? 이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. 그냥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것 뿐이죠. 근데 코픽스는 이거 당장에 반영되는 겁니다. 당장에 대출 갱신되는 사람들 당장 이거 4% 끝이 아니잖아요. 여기에다가 플러스 은행이 먹는 가상금리를 알파 해주면 한 2.5% 정도 될까요? 그럼 대출금리 순식간에 6%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닌 같은 상황이더라. 나는 옛날에 싸게 받았어 괜찮아.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2017년부터 지금 5년, 보통 5년 고정 이후 변동을 많이 적용받기 때문에 2017년도에 대출 받았던 사람도 자다깨가지고 뭔 소리야?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갑자기 높아졌습니다. 그때 당시 2017년도에 주담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하면 대출금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. 4%가 채 안 되는 상태입니다. 3% 후반대예요. 근데 지금 갱신하면 6%는 좋게 나올 겁니다. 거의 한 2배 정도 금리가 올랐다고 체감하는 정도입니다. 아마 이때도 대출 낼 때 살 사람들 2018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분위기 살아났을 때 그때 대출금리 신규 취급의 기준 3%거든요. 이때 사가지고 가자 하고 했던 사람들 이제 갑자로 이거 한동안 유행했던 멘트잖아요.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 이제 갑자로 안 갈 수가 없다.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릅니다. 그럼 코픽스 금리만 오르냐? 이것뿐만 아니고 은행채도 지금 완전 고금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. 뭐라카노 지금 여기 부산 분위기 좀 살려놓으라고 보수정권 뽑아놨지만 부산에 메기 한 마리 좀 풀어놔라 했지만 이거 뭔가요? 메기효과라고 불리는 이것. 자, 청어를 싱싱하게 운송하려면 청어만 들어있으면 시들시들해집니다. 청어의 활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온데 해집고 다니면서 이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반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전체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려는 현상을 메기를 이 부산에만 풀어놨어야 되는데 다 풀었잖아요. 다 풀었습니다. 그럼 메기를 풀어달라고 했더만 이거 메기는 안 주고 메기나? 메기는 안 주고 메기나? 이런 느낌. 지금 전국적으로 메기가 다 풀렸습니다. 그러면 메기가 붙어야 되죠. 이제 메기. 매수하려는 기운 메기가 붙어야 되는데 이 메기가 붙지를 않더라. 어느 당달에 놀아놔야 될지를 모르더라. 제 지인 중에서도 대구에 집을 살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서울에 30%씩 가격 할인되어서 거래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거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라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. 세종시를 갈까? 야, 경기도도 많이 빠지는데 경기도를 갈까?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. 어디에 매기가 붙을까요? 자, 구독, 좋아요 부탁하면서 오늘 앞부분이 좀 길었습니다. 뒷부분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매도 물량 오늘 증가했고 요즘 목요일이 증가하는 추세죠. 목요일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. 화, 수, 목 증가, 금, 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로 가더라고요. 전세 물량 18,458건 최고치 갱신했습니다.
제 예상치를 훨씬 웃돕니다. 월세 물량 최고치 갱신했습니다. 지금 전체 임대 물량도 갱신했는데 경사가 어제보다 조금 완만해진 느낌이 들 거예요. 왜 그런 거 하니 위에 35,000이라는 숫자가 한 개 더 생겨버렸어요. 그래서 이 지금 경사가 이게 완만한 게 아니다. 이게 장난 아니다. 연초 대비 지금 2배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거래량 35건 신고. 또 많지 않은 느낌으로 가고 있죠. 10월의 거래는 일단 규제 해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. 일평균 39건. 10월달보다는 거래 건수 신고가 약간 저조한 듯한 모습. 그래서 35건 이거 신고되는 날수가 잘 없었거든요. 10월달 초 규제 해제되기 이전에도 거래 건수들 보면은 35건보다 1거래량 평균 50건 지금 막 신고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뭔가 좀 수상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? 지난 금요일에도 34건 신고되었었네요. 자, 해운대자이 2차 1단지 같은 경우에 누가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냐? 야, 그거 8억 4,500에 거래되는 거 한 방에 6억 떨어지면 6억이 장난입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런 또 신고가가 무수히 쏟아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야, 어디 31층이랑 3층이랑 비교하냐라고 하겠지만 시작은 이렇게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. 저층에 가격이 많이 빠져 보이는 매물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. 네, 그 부분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. 현재 롯데캐슬 대시장 위에 거 이거 몇 %인가요? 하락률 거의 한 40% 가까운 하락이죠. 그 다음 현재 롯데캐슬 대시장 30% 정도 하락해서 7억을 지켜내지 못했더라. 대연자이 25평형 30% 정도 하락했더라. 뭔가 좀 쎄한 느낌 드나요? 한일 UNI 20% 정도 하락, 오륙도 SK뷰 20% 정도 하락해서 5억 5천. 뭔가 이제 앞자리들이 막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죠. 센텀 이 편한 세상 20%, 25% 정도 하락. 30이죠. 오늘 대구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났어요.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빈번하게 오늘 나타났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한 페이지에 40, 30 이런 숫자가 막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. 이거는 과거에 세종시에서나 보던 현상 아니면 근래 인천에서 보던 현상 그 현상이 대구도 같이 편성해서 따라가더라는 거죠. 이미 대구는 두드려 맞을 만큼 맞았는데 마이너스 30% 당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그냥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의 모습인데요. 갑자기 이런 모습이 등장을 했어요. 그러면 추후에 부산은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있느냐? 그 누구도 담당하지 못합니다.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. 자, 그 아래는 10%, 20% 정도. 그 다음 또 많이 빠지진 않아요. 자, 분위기를 어쨌든 그 다음 3억 이하로 갑자기 가격대 뚝 떨어졌죠. 또 비싼 아파트 또 거래가 제대로 안 됩니다. 규제 해제되었다고 누군가는 또 분명히 가지아 할까라고 누군가는 지금 갑자에 바쁜데 또 누군가는 가지아를 외치면서 또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밑에 부분은 많이 빠지는 느낌은 아닙니다. 함영 2차 현대 고점 3억 7,500 대비 이것도 한 40% 가까운 하락되나요? 네. 2억대 미만 10% 정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요 가격대 싸게 산다고 해서 이 가격대 지금 이렇죠. 몇 개월 지나면 여기에도 지금 1억 8천까지 갔던 것이 한 10% 정도 하락돼서 1억 6,500인데요.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에도 20에서 30% 하락 거래가 나타나더라고요. 가격대 낮은 것이라고 해서 덜 올랐다고 해서 덜 빠지는 것이 아니더라. 누군가는 또 급하게 1억 가지고 1억짜리 집 한 10채 정도 막 갭 투자하고 온갖 천태만상 다 일어나는 곳이 이 부동산 시장인데요. 어쨌든 이렇게 여러 채 사놓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. 네. 건당 거래대금 10월달 좋았다가 다시 11월달 살아나지 못해요. 좀 이상합니다. 지금 거래에서 신고 건수 이 정도 나올 때쯤 되면은 다시 평균 가격이 조금 올라가 줄 법도 한데 그렇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은 안 들어요. 거래량은 많으면 1200건, 1300건 정도 수준일 거고요. 6억 이상 거래량도 여기 10월 달에는 반짝했지만 11월 달에 다시 반응이 없는 모습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십니다. 3억 미만의 거래 비중은 60% 정도에 육박하는 모습이고요. 6억 이상 비율은 10% 정도. 자, 일부 살아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. 일부 살아나는 지역들이 있어요. 입주 많아지는 곳, 그런 것도 일부 살아나기도 하고요. 동래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. 지금 일부 지역들 보면은 막 엄청나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. 해운대구도 거래량 살아나고 있습니다. 수영구는 좀 약하네요. 일부 살아나는 지역이 있지만 요거 지금 7, 8, 9, 10, 4개월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. 이거 한 10개월치 이렇게 나타내면은 다 완전 거래량이 반토막 날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분양권 거래량 제가 건수를 잘못했네요. 오늘 16건의 거래가 있었고요. 힐스테이트 4역 제외하고 보면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. 자, 가격
뭐 프리미엄이 좀 덜 빠진 느낌도 있지만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3억이 빠지기도 하더라. 힐스테이트 사례가 워낙 많아서 좀 빼고요.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고점 대비 1.8억이 빠졌더라. 오션 파라곤 한동안 좀 없더니만 고점 대비 2억, 1.6억 뭐 큰 거 한 장은 기본적으로 날아가더라.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 같은 경우도 1.7억 정도 빠지는 모습, 1.7억 정도 빠지는 모습, 평균적으로 한 장 반 이상은 빠지는 모습. 지금 이거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까나? 오늘 앞부분 말씀이 좀 길어서요. 분양권 빠지면 주변 아파트 가격 빠지고, 주변 아파트 가격 빠지면 청약 열기 식어가고, 뭐 전세 가격 빠지고, 모든 게 줄줄이다. 오를 때는 몰랐던 문제들, 떨어지면 이런 유연성도 있다는 것, 오르는 시절에 준비해두고, 이제 떨어지는 시절에는 야 이제 언제쯤 되면 이제 또 다시 사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전세 거래량 많지 않고 95건 거래 신고 있었고요. 745건이면 지금 현재 요때랑 좀 비슷해요. 6월 7월의 거래량과 비슷하다고 생각 계속 해보신다면 야 많지 않구나, 거래가 많지 않구나 이런 느낌. 전세 가격 제가 별표 쳐드리는 건 60% 정도인데요. 이건 심지어 80%입니다. 고수점 대비 70%는 기본이고,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빠지는구나. 해운대 자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가격 많이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. 그러면은 다시 전세 가격도 같이 많이 빠집니다. 그럼 딴 데는 아직 거래 신고가 좀 안 되죠.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그 아파트들만 거래 신고가 되잖아요. 그러면 걔들이 한 30% 정도 가격이 빠졌으면, 매매가가 빠지면 전세 가격도 같이 이렇게 빠져요. 근데 매매 가격이, 거래가 워낙에 없어서 매매 가격이 빠진 건지 안 빠진 건지 이 사이에 엄청난 공백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더라는 거죠. 사실상은 매매 가격도 눈에 보이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빠진 효과만큼 전세 가격도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, 이 현상을 아직까지 매매 가격이 빠진 현상을 못 본 상태에서 전세 가격을 높게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상 옆에 나는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웃집에서 갑자기 매매 가격이 뚝뚝 떨어진 거래건들을 발견하게 되면, 야 이거 내가 혹시 언론에서만 이야기하던 이 뭐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, 이런 두려움을 나중에 뒤늦게 느끼기도 합니다. 요 상황 파악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11월달 문제의 임대 아파트 때문에 지금 전세 거래가 월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3억 미만 비중 높고요. 사실상 요 11월달의 모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부산 사람의 절반은 얼마 미만인가요? 2억 미만의 전세에 살고 있어요. 비싼 아파트 몇 개 들먹이면서 뭐 부산 잘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 이 대다수 이 절반의 전세입자들은 2억 미만에 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다 부자는 아니에요. 4억 이상의 전세에 사는 사람 비중을 따져보면은 10%도 안 되잖아요. 4억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. 4억이란 돈 만져본 사람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. 평균 전세 가격 2억 3천만 원짜리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요. 월세 거래량은 예년보다는 확실히 많은 수준. 여기 나날이 금강 펜트리움이 매일 신고되네요. 요 아파트 세대수, 그리고 여기 이 전체 아파트의 임대 물건 수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것들이 계속 신고되면 나중에 저때 차트 정말 이상하다, 그것도 왜 이렇게 보증금이 왜 저렇게 비쌌지, 그런 착시 현상들 나타내는 여러 지역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저런 특수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,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제 영상을 이런 걸 한번 보신다면 그때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, 그냥 요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, 우선 전체 큰 흐름은 지금까지 요런 흐름입니다. 조금씩 고점은 피크는 찍고 약간 내려앉는 흐름이다. 요 정도. 나중에 푹 꺼져 있더라도 다음 달에 아마 요렇게 또 갈색 점이 찍히게 된다면 요렇게 많이 내려왔던 것들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체 임대 거래량 확연히 살아난다는 느낌 없이 감소 추세에서, 그래도 지금 10월달은 조금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.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